안녕하세요.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언제나 저희 해피를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.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. 제가 복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할 때만 "복 많이 받으세요." 항상 그러는데 그러다가 연중 다 그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우리는 사실 매일 복을 주고 복을 받아야지 행복해요. 그중에서도 으뜸되는 복 아시죠? 행복. 그다음에 축복, 그다음에 돈복까지. 그래서 쓰리복이라고 제가 가끔 우리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데요. 자, 행복, 축복, 돈복 오늘 많이 받으시고 정말 즐겁고 행복한 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. 제가 오늘 할 주제는요. 사실 전에부터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었던 주제였었어요. 어 낯선 곳에 그것도 말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생활도 틀린 외국에 유학을 간다거나 이민을 한다는 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. 엄청난 도전입니다. 저도 이게 지금 지나간 일이니까 쉽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쪼끔 더 오기 전에 준비 잘하고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할 수 있을 때 좀 더 나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정보를 드리는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. 그래서 제가 또 그 답사를 정말 저도 왔었거든요. 근데 이 이민이든 유학이든 가기 전에 한 번쯤 정말 기회가 되고 여유가 된다면 갔다 오는 게 정말 좋긴 좋아요. 근데 아시다시피 일단 비행기를 딱 뜨는 순간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가요. 비행기 값은 사실은 작죠 아주. 와서 그 머무르는 그 체류비가 사실은 더 많아요. 그러기 때문에 선뜻 이 답사에 대해서 제가 하면 좋지만 괜히 해 가지고 할 수 없는 돈도 정말 없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될 상황에서 들으면은 아주 마음이 좀 그렇겠다. 그래서 쪼끔 마음 부담되고 쪼끔 그런 것 같은 건 제가 좀 조심하면서 잘 안 올리려고 했던 게 있었거든요. 근데 최근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몇 분이 계셨었어요. "답사를 가야 되나? 애들하고 한번 가서 살아 봐야 되나?" 뭐 열흘이라도 좋고 뭐 한 달이라도 좋고 뭐 1년 살 분들은 답사라고 할 수가 없죠. 그런 관심이 있으시길래 아 그래도 다 오실 분들이고 관심 있는 분들이니까 답사에 대해서 한 번쯤 언급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오늘 드디어 '답사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'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일단 답사라고 하는 거는요. 제가 모르는 곳에 가서 구석구석 다 찾아보고 알아보고 궁금한 것들 물어보고 답도 얻어내고 또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지 어떤 잡을 가질 것인지 뭐 유학이라면 어떤 학교를 가고 싶은지 그런 것 때문에 탐험하러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. 여행도 아니고 정말 살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? 정말 그 짧은 기간에 모든 걸 알아가고 가야 되니까 체력이든 돈이든 뭐든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물론 잠깐 유학으로 뭐 1 년만 있다 가겠다 뭐 그런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. 그치만 대부분 제가 얘기했잖아요. 일단 유학을 맛을 들이든 여행을 맛을 들이든 뭐 외국에 잠깐 있었던 경험이든 거의 한번 애국물을 먹고 나면 이 이게 애국물을 안 먹어도 정보만 갖고도 이렇게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얼마나 궁금하겠어요. 일단 제가 그 경험을 토대로 인제 쫙 정리를 해 볼게요. 제가 그 사실은 답사 아닌 답사를 두 번 오게 된 거예요 사실 인제 보니까. 왜냐면 처음에는 아이가 하도 유학을 간다니까 저는 절대로 아이 혼자 유학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노예예요. 아이 혼자 유학 보내는 거는. 왜냐하면 나중에 인제 좀 시간이 지나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정이 들어서 편해지면 제가 진짜 아프고 진짜 힘들었던 걸 아마 얘기할 계기가 있을 건데 제가 사실은 12살 때 시골 그 아주 그 산골에서 서울로 올려 보내진 케이스였거든요. 물론 그때 뭐 유학이라면 유학이라 할 수 있고 뭐
너무 시골은 가난하고 힘드니까 이렇게 얼떨결에 서울에 가는 경우가 생겼었는데, 그러니까 저는 12살 때부터 사실은 엄마 아빠 없이 서울에 살게 된 거예요. 뭐 이제 과정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. 그래서 아이 혼자 유학 가면은 그 마음이 어떻다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, 제가. 가장 그 옆에 엄마가 있어야 되고 형제가 있어야 되고 그럴 나이에 정말 그때 아무것도 모릅니다, 아이들은. 그런데 딱 혼자 낯선 곳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 정서적 충격, 마음의 충격, 그리고 더 이상 그 충격에 의해서 마음이나 정신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절대로 아이는 혼자 안 보낸다, 이게 있었던 사람이에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아이가 유학을 간다 그럴 때 "NO." 그랬는데, 제가 이미 그 당시에 한 7년 동안을 너무 정말 더블 슈퍼맘으로 살았어요. 뭐 회사 일, 아이들 케어, 집안일, 또 집안에 또 더 큰 집안일, 막 너무 내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7년 동안 지쳐 가지고 정말 휴가 겸 바람 쐰다 그러고서 아이하고 "그래 여행이라도 한번 가 보자, 캐나다란 곳에."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답사가 됐어요. 왜냐하면은 저는 그 여행 동안에 현지 교민들하고 9박 10 일을 같이 지낸 거예요, 인제 보니까. 근데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, 지금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. 왜냐면 거기 교민분들 그 여행 한 차로 다니면서 유학에 머물고 계신 분들, 이민하신 분들, 잠깐 방문하신 분들, 관심 있으신 분들, 또 그때 그 기사분이나 그 가이드 하시는 분도 여기서 뭐 거의 한 20년 살았다는데 뭐 그 구구절절 여기 산 얘기들이 다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다 이렇게 듣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'아 나도 살 수 있네.' 이게 된 거예요 그때. 그래서 그냥 '나 이민 오겠다.' 그래 가지고 여행 내내 이민의 생각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. 그때 그냥 그 짧은 순간 답사 아닌 그 여행 기간에 확 들어 와 버린 거예요. '아 난 살겠구나. 살 수 있겠구나. 무조건 와야 되겠다.' 그렇듯이 저는 아무 계획 없이 유학이나 이민을 오려고 하지 않는 계기였는데, 그 계기로 인해서 정말 그러니까 신기하게 이민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하늘의 뜻인 것 같아요. 왜냐면 만약에 그때 한국에서 한 30-40명 단체로 한국에 사시는 분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캐나다로 여행을 왔으면 뭐 별 그런 물어볼 사람도 없고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. 현지 교민들을 전혀 모르니까. 그 당시에 뭐 10년 된 사람, 5년 된 사람, 1년 된 사람 다 거기 있었거든요. 신기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아이들하고 나만 딸랑 그 현지 교민들이 여행하는 그 코스에 들어간 거예요. 그 너무 신기하죠. 그러니까 필링이 딱 오면, 제가 그랬잖아요. 아이가 간다고 그러니까 바로 여행사에 전화해 가지고 "나 여행 가고 싶다." 그래서 그냥 그 합류가 된 거예요. 우리 셋 이만 딸랑 공항에 가고 밴쿠버 공항도 오고. 그랬듯이 어쨌든 한 번 답사를 오면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참 어떤 또 다른 길이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고서 한국에 오자마자 그 이주공서 찾아갔는데, 그 캐나다에 모든 그 주의 사업, 그러니까 비즈니스 이민이 답사가 필수예요.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도 그냥 와서 살면은 위험하니까 미니멈 일 주일을 주고 답사를 해라. 그러니까 뭐 답사를 그 안에는 뭐 다 있죠. 뭐 학교, 관공서, 뭐 자동차, 뭐 집 투어, 뭐 전문가들 만나는 거, 쇼핑몰 도는 거, 또 내가 관심 있는 사업체 보는 거 다 들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데, 대신에 인제 우리가 그때는 영어를 못하니까 처음에 오면 무슨 영어가 돼요. 그러니까 그 전문 영어 되고 한국말 되는 전문 그 업체에서 답사 가이드를 이렇게 붙여 줘요 사실은.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인제 그 짧은 기간에 스케줄 짜서 우리가 가는 건데, 우리가 막상 스스로 하기는 힘들죠, 그런 경우에는. 그래서 그 사업 이민 지금 혹시 관심 있거나 이미 오신 분도 이미 하셨겠지만, 관심 있고 앞으로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아요. 왜 제가 인제 그 사업 이민의 그 답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은, 어떤 분이 가족을 다 끌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. 왜냐면 그러니까 마음은 좋아요.
와이프랑 보통 이제 남자분이 주로 신청을 하는데 와이프랑 아이들이랑 같이 봐야지 가족이니까 한마음으로 응? 뭔가 오해도 없고 그래서 같이 느끼고 그래서 오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. 그런데요. 4 식구가 움직이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거 알죠? 저는 정말 그 돈 있으면 아껴서 나중에 이민 올 때 꼭 갖고 나가고 싶어요. 왜냐하면요. 한국에서 여기 오면 제일 먼저 문제가 시차 적응이 안 돼요. 이제 억지로 일어나서 억지로 따라다녀야 되는데 어른은 돼요. 그러니까 부부까지도 좀 괜찮을 거예요. 그런데 부부도 마찬가지예요. 주 신청자 한 사람만 오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. 왜냐면 그 주 신청자는 긴장하고 아플 새도 없고 시차 적응할 새도 없이 막 따라다니면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집중을 하면서 다 알아내고 적고 해요. 왜냐면은 그 답사가 끝난 다음에 이민관하고 인터뷰가 있어요. 근데 그 인터뷰가 어려운 게 아니라 "한국 통역관 있고 네가 돌아보니 어떠냐?" 그럼 얘기 잘해야 되잖아요, 어느 정도는.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되겠죠. 내가 물론 마음에 안 든다. 오기 싫으면은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돼요. 그랬듯이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하고 그 와이프랑 가족이 다 왔을 때 대부분 시차 적응이 안 됐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억지로 일어나고 낮에 다니면서는 또 막 이렇게 자 버리고 그래서 시차 적응이 전혀 안 되다가 졸다가 가는 경우가 허다하고요. 또 한 가지는 아파요, 이상하게. 아이들이나 그 아내분이 아파 갖고 생각을 해 보세요. 여행이 아니거든요 이거는. 정말 답사인데 내가 답답해서 궁금해서 내 큰돈 들이고 왔는데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아프니까 이 남편분이 정신이 없죠. 왜냐면 아픈 가족을 먼저 챙겨야 되잖아요. 근데 안 왔으면 이런 일 없잖아. 그러니까 놀러 오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답사 올 때는 정말로 혼자 오셔 갖고 왜냐 누구랑 와도 별 차이가 없어요. 왜냐면 보는 거 똑같아. A를 봐서 기쁘다 그러면 똑같이 기쁜 거고 B가 슬픈 일이야 그러면 똑같이 슬픈 거지 별다른 감흥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제대로 보고 느끼고 시간 절약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집중도 해서 제대로 활용하려면은 될 수 있으면 이런 그 프로그램에 있을 때 혼자 오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. 근데 만약에 영어가 되면 가이드도 필요 없겠죠. 근데 코치를 받는 게 좋습니다 너무 뭐 모를 때는. 그래 가지고 그 어떤 경우에 그 이제 애들이 와 가지고 계속 울고 칭얼대고 그러고 아이는 그거에 그 설명하고 뭐 말하는 거 관심이 없잖아요. 근데 인제 아빠는 이렇게 들어야 되고 그래서 실갱이 더 많이 일어나고요. 그러니까 2 주일 동안 아이들은 호기심으로 와면 막 신나게 놀고 돌아다닐 줄 알고 따라왔어요. 근데 그 답사 스케줄이라는 거 보면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. 놀 시간이 없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것도 많고 업체 탐방도 해야 되고 뭐 그 비즈니스 센터도 가야 되고 굉장히 그런 게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혼자 오시라는 거. 그리고 정말 인제 유하고 이민 오실 분들 꽤 많으시잖아요. 그분들도 정말 답답해서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그 답사 만약에 오신다 하면 혼자 오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. 그래야지 돈도 세이브 되고요. 집중해서 제대로 집중하면 뭘 물어볼 것인지 뭐가 궁금한지 답답한 거를 그 현지 사람들한테 물어본다거나 찾아가거나 기동력 있잖아요. 그래서 유하고 이민으로 하실 분들이든 뭐 유학이든 그리고 아예 혼자 유학 보는 경우도요. 정말 한 번쯤 이렇게 와서 보셔야 돼요 사실은. 그냥 딸랑 애만 보내면 정말 제가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. 그건 좀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속도 상하고 별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지금 아껴 둔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. 아이 홀로 유학 진짜 보내지 말아야 할 이유. 이것도 제가 나중에 좀 이따가 보내 드릴게요.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그 답사 올 때 혼자 오셔 가지고 답사를 꼭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인제 가족들도 안 오고 그러면 인제 이런저런 일도 없었고 꼭 무슨 일이 터지더라고요 가족들이 오면. 그리고 돈도 절약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그리고 정말 집중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인제 그 대도시 같은 경우는 혼자 오셔서 답사 충분히 해요. 왜냐하면은 한인 교민이 있는 데가 많다 보니까 영어가 설령 안 되더라도 와서 한인 그 업체들 있잖아요. 그리고 한인 식당 그리고 왜 한인 신문을 보면은 그 전문가 중에 꼭 봐야 할 분이 부동산 리얼터예요. 왜냐면 그분들은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가 있고 당연히 집에 대해서도 렌트에 대해서도 박식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알고 경험이 많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보다는
객관적이고 쪼끔 더 아는 게 많아요 사실은.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. 제가 그 어디까지나 저는 제가 이제 경험하고 주변에서 같이 이렇게 답사 오시는 분들 경험, 그리고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새로 답사 오신 분들의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돈이 여유가 있고 좀 그래도 혼자 오셔야지 좋다는 건 분명하고요. 그리고 인제 대도시나 그런 데 가실 분들은 답사를 오게 된 경우는 혼자 오시게 되면은 반드시 그 전문가분들을 많이 만나시는 게 좋아요. 그 전문가 중에는 부동산 리얼터나 은행원이나 또 뭐 이렇게 보험회사가, 여기는 파이낸셜 또 어드바이저가 있어요. 그 교민 신문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. 그래서 솔직하게 이게 잠깐 시간, 그분들이 사실 시간당 페이 받는 분들이라 좀 안 만나 줄 수도 있는데, 근데 뭐 은행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어카운트에 가서 내가 새로 인제 올 건데 좀 상담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하루 이틀 뒤에 보통 이렇게 예약을 잡아 주거든요. 보통 여기는 예약제니까. 그래서 하고, 보통 인제 마트라든가 뭐 식당 같은 데 가면은 그 직원들 일하는 거, 그리고 또 궁금하면 그 "사장님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냐." 그래 가지고 내가 식당에 관심이 있으면 그 식당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그 교민신문 같은 데 보면은 그 정말로 for sale 레스토랑이 있어요. 그리고 뭐 이렇게 코인 그 론드리, 그 세탁소 그런 데도 있고, 뭐 호텔에 가서 뭐 호텔 for sale 그런 것도 있고, 그런 데 직접 전화해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셔요. 물론 당장 살 수는 없잖아요. 그치만 모르는 일이에요.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매물도 보고 실질적으로 내가 답사가 되잖아요. 그래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은 내가 몰랐던 정보를 새롭게 알게 되고, 정말 내가 나중에 와서 그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, 그래서 여러 그 업체들, 전문가들, 그다음에 더 인제 또 알아볼 거는, 솔직히 초등학생, 중학교 뭐 초중고는 이미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. 너무 널널하고 선생님들 다 좋고 어느 학교가 좋고 나쁜 거 없습니다 사실은. 사실은 칼리지도요, 한국처럼 레벨별로 있는 게 아니고 특화돼 있어요. 대학들도 마찬가지고. 물론 인류대학 몇 개는 있지만은 컬리지 같은 경우는 직업 전문이라고 보시면 돼요. 빠른 시간에 이론과 실습을 해서 사회에 내보내서 빨리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게 하는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요. 너무 이렇게 그 좋고 나쁜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으면은 하면은 다 비슷해요. 그래서 그냥 그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가끔 가다가 칼리지도 여기가 좋은지 저기가 좋은지 막 이렇게 궁금하신 분도 계세요. 근데 그러지 마시고 그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, 아니면은 유학원을 통한다 그러면은 그 유학원에 내 상황이 이러는데 어디가 솔직히 내 입장이라면 "너는 어디를 추천하고 싶냐?" 그래 갖고 해 달라 그러세요. 그렇게 가시는 게 나아요. 왜냐? 모두가 그 학교에 직접 들어가 보기 전에는 그 상황을 모릅니다.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답사 오시는 분들이 그 만약에 관심이 있는 과가 있고 학교에 갔으면 컬리지도 뭐 유니버시티도 직접 방문하라는 얘기예요. 가서 그 교무실이 있어요. 그게 대도시는 통역관도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가서 통역관 해 달라면 또 해 주고요. 물론 어포인트먼트 하루 이틀 전에 해야 되죠. 안 될 수도 있지만. 안 되면 그냥 학교 가서 들어가서 투어하시고 안에 들어가 보면은 다 있어요. 그 한번 둘러보기만 해도 좀 틀리죠.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학교 꼭 가서 보시고, 그다음에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게 외곽 지역도 꼭 둘러보세요. 그러니까 오시면 그 외곽 지역이 왜 필요하냐면은 인제 이민 오신 분들은 대도시가 포화 상태라는 거 아실 거예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만약에 밴쿠버로 왔다 그러면 밴쿠버 외곽 지역에 뭐 휘슬러도 있고 스과미시도 있고 저 아보츠버드, 칠리악 이런 데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혼자 왔다. 그럼 반드시 차는 렌트하셔야 됩니다. 차 없이 괜히 돈 아낀다고 버스 타고 다니면요 10분의 1도 못 봐요. 시간이 금이에요 그때는. 가족을 데리고 그 비싼 비용 오는 것보다 사실은 전문가를 데리고 다니거나 렌트차를 빌려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세요. 그 답사 효율적인 방법 하나입니다. 그래서 그 집도 for sale 나와 있어요. 그러면은 그 for sale 나온 집에 전화해서, 아니면은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오픈 하우스라고 돼 있어요. 거기는 아무나 가서 봐도 돼요. 그러니까 답사 오셨든 잠깐 방문하셨든 간에 오픈 하우스 가서 무조건 들어가서 보셔요. 둘러보시고 그 팜플렛이 있어요. 가격 나오고 뭐 몇 년 됐고 그 세금 얼마고 기준으로 나와 있으니까 누구한테 듣고 물을 거 필요 없어요. 그냥 그 종이 한 장이면 딱 봐. 그리고 내 눈으로 현장을 봤잖아요. 그렇게 해서 보시고, 비즈니스도 사업임을 하실 분들은 비즈니스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. 그래서 뭐 설령 가이드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별도로 관심이 있으면은 그 외 시간에 한번 이렇게 정말로 그 업체에 있는 것을 찾아보셔요. 그리고 인제 소도시로 갈 경우에 인제 뭐 진짜 이 대도시 말고 그런 데는
영어 안 되면 힘들고 한인들이 많지 않은 곳은 아마 전문 가이드들을 할 써야 될 거예요, 어쩔 수 없이. 그러니까 이거를 참고하시고 어 답사가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에 있으신 분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은 혼자 오셔 가지고 하셔요. 가족이 다 올라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고 힘든 거야 이게. 필요 없어요. 아이들 절대 모르고요. 아이들 뒤치다꺼리하는 엄마도 힘들어 갖고 같이 아프고 셋 다 헤매다가 끌려갔다 끌려와요 그냥.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주신청자 엄마가 만약에 주신청자라고 하면 주신청자분이 하시고 그 아이들 유학 보낼 때도 엄마만 먼저 와서 이렇게 보시고 그래야지 아이들은 어차피 던져 놓으면은 살게 돼 있어요. 학교에 별로 스트레스 없고. 그래서 특별히 그 답사를 오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돈을 일단 아끼고 진짜 내가 직접 많이 알아보고 그 특히 비즈니스나 그 집 같은 거 직접 보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관심 많잖아요. 중고 얼마인데 자동차 돌아다니다 보면 길 쇼핑 그 많잖아요. 뭐 도요타, 혼다, 뭐 현대, 기아 다 있습니다 이게. 뭐 인제 소도시는 종합몰이 이렇게 보통 있고요. 그래서 그런 데 가서도 내가 물건 사고 내가 알아볼 때는 영어 못 해도 돼요 사실은. 그 사람들이 가서 뭐라 그러면은 "just looking." 딱 이래 버리고 이렇게 보세요. 그럼 아무 말도 안 해요. 그럼 가격 보고 몇 년식인가 보고 그래서 인제 그래도 여기 답사 올 때쯤은 쪼끔은 질문 같은 거 영어로 해 갖고 오세요. 그러면은 돈 세이브 되고요. 확실히 알아가고. 그렇게 해서 혼자 일 주일이든 열흘이든 한 달은 해 보세요. 해 보시면은요. 힘이 팍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요. 자신감이 붙습니다. 꼭 누구와 가족끼리 막 이렇게 의지하려고 그러고 누구 의지하려고 그러면은요. 늘 불안해요 정말. 그러면은 불안하다가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집니다. 그래서 답사부터 혼자 오시라는 거 아시겠죠? 그래서 오늘은 답사를 정말 하실 분들 그리고 안 하실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. 제가 올린 그 영상만 잘 봐도요. 감 잡으십니다. 왜냐면 저는 캐나다 리얼 스토리를 얘기하잖아요. 그리고 정말 답사 못 하는데 궁금하다면 계속 메일로 저한테 물어보세요.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영상으로도 올리든 뭐 좀 곤란한 일 같으면 제가 메일로 답해 드리고 하니까 걱정 마시고 언제든지 올려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오늘 복, 행복, 축복, 돈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행복하세요.